네, 9월 모의평가 독서 영역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부터 11번까지의 문제를 해설할 텐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 지문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다루고 있는 제재글입니다. EBS를 충실히 공부했던 학생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제재글을 읽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1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제 그런 문단이죠. 그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서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곧 블록이고, 그 다음에 이 것들을 체인 형태로 이렇게 엮었을 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라는 것인데, 자, 이것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블록체인이라고 하고, 근데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노드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드라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가 되는 것이고, 이 노드들의 각각 이 블록들이,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중복 저장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특징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새로 생성된 블록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노드들에게 각각 전파가 될 것인데, 근데 이때 어, 노드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들이 이제 이 블록에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한다라는 거죠. 검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검증이 끝난 그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서 정해지게 되는데요. 승인이 완료된 블록은 블록체인에 연결되고 이 블록체인이 노드들에게 저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게 되고 합의 알고리즘의 예로 작업 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블록이 저장되는 과정까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새로운 블록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 각 노드들의 새로운 블록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노드들이 이제 중복되지는 않은지 여부들을 이제 검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노드들이 이것을 새로운 블록으로 받아들이지 말지를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그때 사용되는 것이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다. 이것은 이제 작업 증명의 한 예시, 어,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게 되고 합의 알고리즘의 예로 작업 증명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이라는 것은 이제 블록체인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 양으로 계산된다라고 이제 성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공개형이라는 것과 비공개형이라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이제 비공개형과 공개형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비공개형이라는 것은 공개형과는 다르게 노드 수에 제한을 둔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개형에 비해서는 합의 알고리즘의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노드 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컴퓨터에 이제 이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비공개형의 경우에는 성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이제 무결성이라고 하면서 무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무결성이다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특정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일부 데이터가 변경되면, 그러니까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때는
이제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들이 이 블록체인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만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진 모든 블록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결을 복구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블록들과는 연결이 있는데 데이터가 변경되게 되면 이 블록체인이 끊어지게 되는데 다시 연결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 모든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승인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시 연결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블록체인 데이터는 무단으로 변경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진다. 그 성질이 높다라고 설명하는 거겠죠. 무단 변경과 달리 일부 데이터가 지워져도 승인된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할 때에는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일부 데이터가 지워지게 되었을 때는 이제 당연히 이 데이터는 이미 승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각 컴퓨터에 중복 저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승인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가 일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하다는 것은 이미 승인 과정을 거친 데이터가 각 컴퓨터들에게, 각 노드들에게 중복 저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첫 번째 문단에서 이미 밝히고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원이 용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는 무단으로 변경되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데이터가 사라지게 되더라도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할 때 그때는 용이하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진다라는 것이 세 번째 문단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특성에 대한 설명이 네 번째 문단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블록체인과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로 이제 보안성이라는 특징이 나오는데요. 보안성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무단 변경이 어려울 뿐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서로 다른 블록에 또는 단일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단 변경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무결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변경이 또 어려웠었죠, 그죠? 그리고 또 이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서로 다른 블록에 또는 단일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노드가 각 검증 과정을 거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복 저장된다. 라는 것은 이제 어려운 성질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승인 과정이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노드 수가 감소하게 되면 보안성이 낮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블록들이 데이터를 검증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이 검증의 결과값이 이제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성이 노드 수의 감소와 연관이 있다라는 설명, 특징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탈중앙성이 있는데 탈중앙성이라는 것은 승인 과정에 다수의 노드들이 참여하고 특정 노드가 승인 과정을 주도하지 않는다는 성질이다. 그러니까 특정 컴퓨터가 이 승인 과정에서 데이터를 새롭게 받아들일지 말지 데이터를 검증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어, 승인을 주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탈중앙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노드 수가 감소하면 또 이제 노드 수하고 관련이 있네요. 그래서 노드 수가 감소하게 되면 탈중앙성이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확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확장성이라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이 목표로 하는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할 만큼 성능이 높고 노드 수가 증가해도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는 성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세 번째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노드 수하고 계속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노드 수하고 이 블록체인 기술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하고를 연관져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드 수가 증가하게 되면 성능이 저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능이 저하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이 아까 얘기했었죠. 성능이라는 것은 블록체인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다. 당연히 이제 노드 수가 증가하게 되면 그 속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확장성이 높다라는 것은 노드 수가 증가하더라도 성능 저하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확장성과 이 노드 수의 연관. 그러니까 이제 성능 저하가 노드 수가 증가하더라도 원래대로면 저하가 되어야 되는데 성능 저하가 크지 않게 되면 이것이 확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변화 없이 확장성을 높이고자 할 때 노드 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노드 수가 증가하면 이제 성능이 떨어지니까 노드 수를 제한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드 수를 제한하면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을 함께 높일 수 없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점 및 이제 한계가 마지막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이 글이 끝이 나게 됩니다. 8번 보시게 되면 이제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에게 제공된 학습지의 일부이다. 학생의 판단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내용 일치 문제죠. 그죠? 그래서 8번 보시게 되면 자, 블록체인의 기술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있다. 판단 결과 O네요. 이때까지 봤던 내용들이 블록체인의 기술과 그 다음에 한계 마지막에 나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판단 결과 맞다라고 한 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구조를 분석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분야를 소개하고 있다. 그런 내용 없었죠, 그죠? 판단 결과 X 맞습니다. 3번에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열거하고 그런 내용 없었죠, 그죠? 다른 기술과의 경쟁 양상 이런 것도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판단 결과 X 맞습니다. 4번 잠깐 보시게 되면 합의 알고리즘은 작업 증명의 한 예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바뀌었죠, 그죠? 작업 증명의 한 예로 합의 알고리즘이 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X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에서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노드라고 한다. 라고 해서 1문단에서 이미 설명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9번에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에 승인 과정에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기 위해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된다가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를 연결할지 말지, 그러니까 새로운 블록을 연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죠, 그죠? 그래서 이 앞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번에 일부 블록체인 데이터가 변경되면 전체 노드의 모든 블록은 승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된다. 일부 블록 데이터가 변경되게 되면 앞에 연결되어 있던 체인과의 이 연결이 끊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전체 노는 모든 블록들이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도 적절하지 않은 설명. 3번에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으면 보안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보안성이라는 것은 앞서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데이터의 무단 변경이 어렵다.
그 다음에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서로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기 어렵다는 성질이었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연결을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할 때. 그래서 데이터의 연결을 유지한다라는 설명이 틀렸기 때문에 3번도 정답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형 블록체인 기술은 같은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성능이 낮아진다 라고 했는데 성능이 시간이 짧으면 더 높아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지 않은 설명. 5번 보시게 되면 블록이 블록체인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블록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다른 데이터하고 비교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승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었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이 이제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이제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억 부분을 보게 됐을 때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죠? 이거는 다른 선지 볼 필요도 없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블록체인이 여러 노드들의 중복 조작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가 일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하다라는 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마지막으로 11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래서 적용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노드 수가 10개로 고정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A 업체는 이라고 했으니까 고정된 노드 수 바로 비공개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비공개형입니다. 비공개형. 이 A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하던 작업 증명 대신 속도가 더 빠른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성능이 더 빨라졌겠네요. 유통 분야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초과 달성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B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업체보다 데이터의 위조 불가능성을 향상시킨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노드 수에 제한이 없다. 노드 수에 제한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B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개형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네요. 현재는 200개의 노드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현재는 200개의 노드가 지금 참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승인 과정에는 작업 증명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1번부터 보시게 되면 1번에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이전보다 확장성과 보안성이 모두 높아졌겠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이 이전보다 확장성이 높아진 거는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통 분야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초과 달성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확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안성이 모두 높아졌을지는 지지는 않겠죠. 앞서서 보안성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노드 수가 감소하면 보안성이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드 수가 10개로 고정된 A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안성이 높아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니겠죠. 이번에 B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 수가 증가할수록 보안성과 확장성이 모두 높아지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B 업체 같은 경우에 노드 수가 증가할수록 보안성과 확장성이 모두 높아지겠군이라고 했지만 보안성은 노드 수가 증가하면 높아지는 거 맞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확장성의 경우에는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 모두 높아지겠군이라는 설명은 틀렸겠죠. 확장성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확장성이라는 것이
이제 응용 분야에 적용할 만큼 성능이 높아야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드 수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확장성까지 모두 높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3번의 비업체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 수가 감소하면 성능은 높아지고 탈중앙성이 낮아지겠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드 수가 감소하면 당연히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성능이 높아지는 거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탈중앙성이 낮아지겠군이라고 했는데 탈중앙성 역시도 아까 어떤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노드 수가 감소하면 탈중앙성이 낮아진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4번에서 A업체 블록체인 기술이 B업체와 달리 공개형이고 라고 했는데 10개로 고정된 비공개형이죠, 그죠? 그래서 아예 4번 틀렸고요. 5번에서 A업체 블록체인 기술이 B업체와 승인 과정이 다르고 B업체와 무결성이 높겠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B업체보다 무결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보를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라는 그 성질이 바로 무결성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노드수 10개와 노드수 200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성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노드수가 많을수록 보안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결성이 높아진다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어 영역 독서 지문 분석이 다 끝났습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앞에 1, 3번 독서 지문 빼고는 EBS 수능 특강에 나왔던 제재글, 그러니까 수능 연기 교재에서 나왔던 제재글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4번에서 7번 같은 경우에 공정거래법,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관련해서도 EBS 지문에 나왔었고, 그다음에 오늘 해설한 블록체인 기술 역시 EBS에서 나왔던 지문이었죠. 그 다음에 12번에서 17번까지의 문제, 이제 앙드레 바제 같은 경우에도 역시 EBS 수능특강에 나왔던 제재글이었기 때문에 EBS를 충분히 학습하셨던 학생들이라면 독서의 체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 모의평가하고 9월 모의평가하고 난이도 차이가 많이 커서 그 수능의 난이도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방향성은 EBS 연계교재의 연계 체감도를 높이고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공부했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의 그 배경 지식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독서 지문을 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나 난이도를 판별하기 어려운 난이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 교재와 관련된 학습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9월 모의평가 독서 경향성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